자, 여러분 99페이지 제3절 납세무자 별표시 확실하게 하고 봅니다.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느냐 보시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인데요,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무자가 된다. 취득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금 달라지지 않고 또 누가 취득하든 관계없습니다. 개인, 법인 불문합니다. 자, 취득세 납세무자,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무자 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을 취득한 자에 부과하는데요, 양가로 1번 사실상 취득자 봅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등등등 두 번째 줄, 자, 수산업법 다음에 등부터 밑줄입니다.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상 취득자,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X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요, 차, 기, 항, 선이요. 차량, 항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차기, 항선은 승계 취득인 경우만 자 해당하니까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 되는 거지,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의제 납세무자, 납세무자로 보는 경우요, 주체 그조부 취득자예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밑줄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두 번째 줄 끝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에 강의했던 어떤 학원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6층에 학원이 있었고, 자,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제가 청량리 지하철역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강의하면서 내려가지고 문 열리자마자 계단을 뛰는데, 요즘은 에스컬레이터가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엔 에스컬레이터도 없어가지고 계단 연락이 뛰어가지고 아침에 바쁠 때 뛰어서 올라오고, 지상에서 학원까지 뛰고, 학원 1층에서 숨을 몰아쉬고 6층까지 뛰어 올라가고요. 오래된 건물이라 6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뛰어 올라가고, 야, 학원 도착하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별이 빙빙 돌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한번 봅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이게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면서 이때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원래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원래 가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저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이런 것을 가설한 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기 학원 임차인이, 원장님이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힘들다고 그냥 무달이 된다고 그냥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가설합니다. 그러면 자, 가설한 자와 주체구 취득자, 건물주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럴 때 만약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러면요,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추징의 문제가 생겨요. 자, 과세권자가 일일이 가설한 자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고, 또 세금 취득세 안 내고 그럴 때 얘는 장사한 데서 딴 데로 갔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주체구조와 일체가 딱 붙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뛰어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그런데 그 가설한 자를 찾아가지고 그자한테 취득세를 추징한다, 여러 가지 추징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구를 취득세 납세무자로 하냐 보면, 이럴 때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취득세. 그래서 가설한 자 X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는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무자라는 거지, 가설한 자 X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주체 구조부 취득자 제목 옆에다가 가설한 자 X요. 가설한 자 X.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죠? 네.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넘어가시면 양가로 2번 변경 시점의 소유자예요.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가액의 증가를 추구했다 의지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냐?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여러분 뭐라고 써놓냐면 자, 그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 X라는 거.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X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납세무자는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X입니다. 밭에 들어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과점주는 아까 봤고요. 수입하는 자 봅니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 차량기 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하는데 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예요. 수입하는 자. 자, 그래서 수입하는 자 옆에다가 또 땡땡 해놓고요. 대여시설 이용자 X예요.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수입하는 자. 대여시설 이용자 X입니다, 여러분. 자, 수입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봅니다.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요. 자, 상속이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하겠는데 여러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유증도 상속에 포함합니다. 유증이 뭐냐 처음 오신 분들 보세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내려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죽으면 줘라니까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상속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속에 포함해서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왜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맨날 틈만 되면 말이 씨가 되니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상속으로 유증 포함해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가로도 밑줄이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상속인 각자예요. 대한인 민국이 만세. 3명의 상속인인데 대한인은 주택을 상속받고, 자, 민국인은 토지를 상속받고, 만세는 상가를 상속받으면 상속인 각자, 대한인 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우 밑줄입니다.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44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자, 공동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의 경우에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셔서 집 한 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은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그래. 바람이 좀 거세게 불어가지고 문소리가 막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인 각자 연대 납세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정법 규정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조합 밑줄,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조합 밑줄입니다. 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2동 1104호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았어요. 그럼 1104호는 누가 납세무자가 돼? 조합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 제외하는 거니까 거기 팁박스에 나와 있다시피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밑줄이요. 자, 눈에 익혀 두시면서 101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7번 시설 대여업자가 되는 경우요. 여신전면금융법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 대여업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 대여업자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썼느냐? 대여시설 이용자 역시 X입니다. 대여시설 이용자 X예요. 시설 대여 업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시설 대여 업자지 대여시설 이용자 X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러분 요거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한 번씩 이런 것들은 눈에 익혀두면서 갑니다.
양가로 8번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게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제가 버스 한 대를 사가지고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해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운수업체하고 저하고 나눠가져요. 그럴 때 저를 지입차주라고 하고 제가 사갖고 간 버스를 지입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지입차량에 대한 취득산업세무자는 운수업체 명의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니까 지입차주간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거기다가 제목 옆에다 땡땡 해놓고 그 명의자가 아닙니다. 명의자가 아니라 자, 그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지입 차량 같은 경우에 지입 차량 같으면 지입 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고요? 지입 차주입니다. 지입 차주가 된다.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지입 차주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거기다가 살짝 적어놓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런 것들 알아둡니다.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자,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다. 지입 차량의 경우 지입 차주다. 명의자 아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양가로 9번부터 또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9번부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봤던 것 중에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99페이지 자, 의제납세무자에서는 양가로 1번 주의하고 100페이지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이런 것들이요. 특별히 주의해서 봅니다. 양가로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6번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양가로 9번 있죠? 양가로 9번 여기부터 이제 특히 이제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25회 때 신설되고서 그 25회 시험 이후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몇 줄입니다? 증여로. 자, 쭉 몇 줄입니다. 첫 번째 줄.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남편으로부터 남편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 자식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때는 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예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매나 경매 포함해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자, 공매 경매 자, 비추리고 쭉 다 체크입니다.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전이지만 공개적 시장에서 거래해서 공매된 경락되면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요?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예. 그 다음에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다 체크고요. 핵심 어휘에다 키워드에다가 공매 경매 체크, 파산 선고 체크. 그 다음에 3번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교환의 체크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이 부동산 서로 교환해요.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교환의 경우도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은 교환으로 인한 경우도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최근에 정답지로 나왔던 것은 자,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동그라미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의해서 증명되는 경우요. 기억번도 다 체크입니다.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요.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취득했는데 아들이 그것을 살 만큼의 소득이 증명됩니다.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 체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받아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역시 대가관계 입증되니까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디귿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또 상속
또 체크입니다. 수중 재산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취득했는데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는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무상취득으로 보냐 유상취득으로 보냐 이게 포인트예요. 원칙은 배우자 직계 전비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이런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아셨죠? 이걸 시험에서 뒤바꿔 놓거나 아니면 다음 중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무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거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양가로 10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익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는 이것은 지난 수업에 공부했던 분들은 양도세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한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은 지금은 그냥 읽고 공부했던 분들을 위해서 읽고 지나갔다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양도소득세 할 때요. 일단 부담부 증여 봅니다. 채무인수액에 대한 상당액이요. 5억짜리 시가 5억 상당의 부담부 증여 이런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갑이 있는데, 자, 갑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합니다. 자,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해요.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보시면 수증자 을이고요. 그랬을 때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요. 여기에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여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얘기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자, 갚아야 할 돈이죠. 전세금도 그렇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부담 있는 증여를 합니다. 갑이 을한테 야, 친구야. 내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받을래? 아유 그래 고마워.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건 네가 갚아줘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웠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이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또 배울 거고요. 이럴 때 증여자는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사실상 유상이 전해야 되는데 대가를 받고 전해야 되는데 공짜로 오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 자, 증여자는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이요. 수증자가 인수해서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뭐 하게 됐어요? 면하게 됐잖아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자, 증여자에게 3억 부분에 대해 3억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고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증자는 보세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 자, 갚아야 하는 돈 3억 원 채무인수액을 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자, 저 사례 같으면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채무인수액 상당액은요. 세무인수액 상당액은 요건 자 3억 원은 채무인수액 부분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취득세에서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요건 뭐라고요?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포인트는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 포인트예요.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저 사례에서 2억 부분은 저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취득세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으로 취득한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으로 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한번 25회 때 나왔던 것이 다음 중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거. 그때 정답 지문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거.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라고요? 무상취득이잖아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거에서. 자, 이렇게 해서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 포인트고. 근데 이거는 자, 부담부 증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자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였다.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어요.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3억 원 갚을게. 남편도 갖다 갚겠지 결국은. 자,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채무인수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미성년자나 대학생인 자녀한테
부담부증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최저임금 많이 올랐는데 내가 알아서 갚을게요. 결국 아버지 돈 갖다 갚겠지. 군대에 있는 자녀한테 부담부증했더니 알았어요 아버지. 사병 월급 많이 올랐어요. 내가 알아서 저 월급 모아서 갚을게요. 아버지 돈 갖다 갚겠지.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이 하면 이 채무인수액은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자 양도세에서는 추정합니다.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양도세에서는 그러니까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에 면한 대가를 받았다 보는데 인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5억 전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요. 5억 전체에 대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하면 자 양도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이 하면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무상 취득한 것으로. 다만 자 채무인수 사실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채무인수 사실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런 때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요것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 누나 얘기 드렸는데 제 큰 누나 저하고 저희 큰 누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오남인조 신남매 중에 제가 막내니까 저희 큰 누나가 신혼 때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이 제 큰 누나가 신혼 때 저 데리고 저 신혼 방에 있잖아요. 신혼방에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저를 데리고 저희 그 매형이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었는데 자주 집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그 당시에 거의 집인지 조그만 집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그 조그만 집인데 그 방에 있죠. 뭐 방이 조그만 거 방 하나하고 큰 방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는 뭐 창고처럼 쓰니까 거의 단칸방 같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면 그 방 하나에서 저 신혼부부 자는데 저를 가운데 끼고 잤어요. 신혼 때 그러니까 거의 데리고 다니면 제가 자식인 줄 알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랬었는데 저희 큰 누나가 제 조카 결혼하는데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 집을 사주는데 저 아무개한테 집 사주려고 저 아파트 있는 거 그거 주려고 하는데 그냥 그거 아파트 이제 있는 거 저 주면은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나오니까 요거 어디서 내가 들었는데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집을 주면은 그러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 맞냐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게 부담보증여라고 하면서 그게 부담보증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담보증여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일반인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건 알아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혼부부 자녀를 예로 들은 이유는 이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미성년자나 그런 애들한테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증여세 부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무상취득이에요. 5억 전체. 다만 채무인수액 상당의 유상취득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지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채무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런 얘기인데 교재 보겠습니다. 자 101페이지 봅니다.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채무인수액 상당액이요. 기억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봅니다. 밑줄 짜기요. 채무인수액 상당액 유상취득으로 보고 대가관계 있다고 보고 니은번 근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보증의 경우는 위 양가로 9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자 양가로 9 한번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뭐였어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될 때는 유상취득으로 봤죠? 그 규정을 준용한대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에는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동그라미 니은번 두 번째 줄 위 기억이 양가로 9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밑줄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에는 근데 다만 대가를 직판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밑줄자. 동그라미 2번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라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요.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부담보증이요 소개해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102페이지 양가로 11번입니다.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 시 증여의제예요. 여기 어떤 건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같이 또 좀 보고요. 또 개정 내용도 있고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이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는데 협의에 의해서
분할로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나눠가졌습니다. 공평하게. 자, 상속재산의 협의에서 분할됐습니다. 이 분할로 인한 취득은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상속으로 취득한 거니까 갑을병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율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고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있죠? 마음 시작하는 큰형님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단은 살아계실 때 어떻든 간에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다 호빵이에요. 물론 이제 저희 집안은 굉장히 아버지가 이제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그 조상 묘소를 돌보고 엄청 이제 옛날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혼자서 시골 천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속버스 타고 간 다음에 다시 또 택시 타고 택시 대절해서 그 선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낫으로 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풀만 나면 다 뽑고 다 하고 묘소 돌보고 이렇게 하셨어요. 최근에 지금 조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돌보시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나면 다 헛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갑이요 마음 착한 큰형님이 정신없이 생활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없이 또 부모님 까맣게 잊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일주기가 다가면서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나고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못해줬다 이런 것들이 더 자책이 되죠. 그래서 울적해서 소주 한 잔 마시다가요 동생들 생각이 나서 을한테 야 우리 둘이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막내가 좀 그래도 그렇지 않냐 막내한테 조금만 더 주자 그래가지고 형님들이 좀씩 더 주기로 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했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동생들한테 조금씩 더 주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이랬을 때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에 의해서 분할된 재산이 재분할이 돼요. 그랬을 때 종전 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요 보세요. 이 초과 취득하는 이 부분은요 자, 요거 상속이 아니라 요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돼요, 여러분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가 세율이 높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증여로 인한 취득이 조금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자, 어떤 간에 세율이 좀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봅니다. 자, 그런데 교재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봅니다.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의제요.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 등이 된 후 분할이 됐어요. 그랬다가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여기부터 비추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부터 여기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오표 여러분 보시면요. 정오표 한번 보세요. 정오표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냐면 정오표 여러분이요. 자, 정오표 어디를 보시느냐 그러면 정오표 어디를 보시냐면 요건 또 없네. 요거 그냥 제가 적어 드릴게요. 요거 없네 또. 참. 자,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불러 줄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 정오표에 없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가 다 추가 정오표를 좀 내야 되는데, 이거 저 뒷부분에 페이지가 좀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추가 정오표 해야 되는데, 자, 일단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잘 들어보세요. 지방세법 20조 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간 내, 요까지는 똑같고,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고치냐면, 재분할에 의하여가 아니라,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자, 이렇게요. 재분할에 의한, 자, 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그 다음부터, 요까지는 똑같고,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자, 등기 등을 자, 모두 마친 경우 이렇게 고쳐 놓습니다. 모두 마친 경우. 재물화에 의한 자,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근데 무슨 얘기냐?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 교재 여러분 지방세법 20조 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이 뭐냐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에요. 자, 처음 오신 분 나중에 별 거고 저를 보세요.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님이 부모님 생각나서 소주 한잔 마시다가 동생들 재분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즉 상속계획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만약에 재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쳤다 그러면 이런 경우 등기까지 돼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까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자,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상속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을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상속회복 청구에 소유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3번 민법 규정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 협의분해해서 재분할하거나 하여튼 뭐 이런 경우는 그러지 않다는 얘기인데 말이 좀 어렵죠? 상속증여세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1번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둡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 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 X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고요. 자, 11번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이게 25회 시험 그 전에 개정이 되고서요. 이거 신설이 되고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문제 내기가 좀 지문이 길잖아요. 그래서 압축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안 나오는데 최근에는 지문이 긴 지문도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해서 이제 보시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분할로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 재분할이 있는 경우에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이 있고 또 그다음에 등기 등을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이게 양가로 12번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위치입니다.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가액의 증가를. 그래서 양가로 12번은 이런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의지해서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양가로 13번입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이요. 신탁법 중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밑줄 짝이요. 다만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다만 위탁자 지위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당연히 그렇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얘기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어떤 얘기냐면 우리 신탁법에 의한 신탁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쪽에 좀 소개해드릴까요? 아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보십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까 자 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그래서 어떤 얘기였냐면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믿고 맞는 사람 수탁자 을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아까 설명한 게 이 수탁자의 취득. 자, 이 수탁자 신탁재산,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과세되지 않고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또 새로운 병이라는 신수탁자의 취득도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이거 했었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었을 때 갑이라는 이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었을 때
이 새로운 위탁자는 요거는 취득세, 자, 과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납세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 얘기만 알아둡니다. 위탁자 시기준을 썼을 때는.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요.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 부과한다. 여러분, 어업권, 광업권 제외했습니까, 아까? 아니죠. 포함했죠. 어업권, 광업권 포함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포함 아닙니다. 제외한이 아니라. 2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취득한 것으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예, 맞고요. 2번,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예, 2번이 정답이고. 3번,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법인 설립 시는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시는 주의하고.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취득.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까?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대가액이 있다고 본다고 그랬죠? 유상 취득으로 본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 중요한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 취득의 시기입니다. 취득 시기가 납세의무자만큼은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4절 취득세 취득 시기 있잖아요. 28에 나왔죠? 자, 30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취득 시기가 또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그래서 소홀히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취득 시기도 주의해야 됩니다. 취득세 취득 시기도. 자, 그래서 보시니까 취득세 취득 시기는 왜 의미가 있느냐? 본문 보니까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되고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잖아요. 그럼 어느 때가 취득하는 때인지를 알아야지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판정하고 또 과세표준 산정의 시기가 되며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점이 된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예요.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납부가 것이냐 이게 문제되잖아요. 자,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의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취득 시기가 달라지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양가로 1번 유상승계 취득,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입니다. 이것도 지난 순환에는 제가 판사하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 순환부터는 바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취득이요. 계약상 잔금지급비를 적용하는 경우 고개 드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실수 없이 했네 우리가. 자, 고개 한번 돌리시고 아이고 고개 한번 돌리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자, 어깨도 좀 돌리고요. 아이고 뒤로도 돌리고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뭐 하여튼 몸이 부들부들 하니까 그냥 몸도 안 풀고 있는데 몸도 풀고 봅니다. 우리 둘이는 어떤 관계? 둘이는? 아니, 둘이는 어떤 관계? 오늘 처음 봤다고? 여기서 처음 봤는데 어떻게 둘이 그렇게 나란히 붙어가지고 어떻게 저러기가 쉽지 않은데 남자들 동갑이라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래 잘했어. 둘이 하여튼 저렇게 잘 협력하면서 잘 지내고 좋습니다. 나는 이미 알던 사이인 줄 알았네.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숙기도 좋아. 그냥 저 나 같으면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럴 텐데 좋습니다. 좋고요. 103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1번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그래야 돼. 성격이. 동가름 1번 일반적인 취득법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을 적용하는 경우. 동가름 기업권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요. 원칙 언제냐면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미치려 계약서상 잔금지급 하기로 한 날 있죠. 이때부터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계약상 잔금지급. 근데 가로도 계속 미치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취득 실현합니다. 시험에서는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땡. 사실상 잔금질로 한다. 아닙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계약상 잔금질이 원칙인데 명시 안 됐다.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팁박스에 보면 처음 오신 분은 나중에 배워야 되고 공부했던 분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받은 취득 객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헷갈린다고 취득 시 언제로 합니까? 계약상 잔금지별. 사실상 잔금질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객관성은 있어도 계약상 잔금질을 취득 실현한다. 밑줄 쫙입니다. 하여튼 시험에서 그래서 개인 간 부동산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임 해놓고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 실현한다. X입니다. 객관성이 있으면 헷갈린다고 취득 시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비야. 동그라미 니은번 처음 배우는데요. 동그라미 니은번 처음 배우는데 거기다가 제목을 니은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해놓냐면 니은번 처음 배우는 건데 계약 해제예요.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계약 해제의 경우인데요. 취득세 계약 해제의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득세 계약 해제인데 제목 달아놓고 봅니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가 밑줄이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대시 끊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 자 이게 포인트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가 되고요.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요. 자,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 대시 끊고요. 자, 그리고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쫙 밑줄입니다. 자, 등기 등록하지 않냐고 취득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에 의해서 입증된 경우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자, 근데 어떤 서류에 의해서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돼야 되느냐? 동그라미 A번입니다. 화해조서나 인락조서요. 또 괄호 안에 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진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그래서 60일. 자, 그 다음에 B번 공정증서요. 자,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거. 다 60일이네요. 예. 자, C번 행정안전물에 적용하는 계약해제 신고서. 취득일부터 역시 60일 이내 제출된 것만 해당하고. 또 동그라미 D번. 요 밑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요. 밑줄이고 역시 이것도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제출된 거예요. 다 60일 이내 기간은. 예.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올해 많은 부분에 있어서 30일, 60일 돼 있던 거 헷갈린다고 다 60일로 30일을 60일로 바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겠지만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기간이 헷갈린다 그러면 30일, 60일 이런 거 헷갈릴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일단 뭐에 찍으면 좋아요? 60일입니다. 30일 나오면 일단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3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60일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다시요.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 해제는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계약이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에서 입증이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등기가 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등기가 된 경우에도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반대 해석도 꼭 알아둬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104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경우요. 다음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상 잔금지율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지율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요거는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사실상 잔금지율이 입증되는 경우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잔금지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요. 여러분요, 제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데요. 계약서 상으로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은 2019년 3월 10일이었는데 실제는 3월 15일 날 치러졌어요.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 취득시효에 3월 15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효합니다. 자, 니은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 동그라미요. 수입신고 필증에 의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입증이 됩니다.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매 동그라미요. 경매도 포함이고요. 자, 객관적으로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법원에 다 기록 남아있잖아요. 입증이 됩니다.
리을번 판결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판의 동그라미요. 이때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보다 확실한 경우 있어요? 자, 근데 다만 또 미십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판결문은 이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얘네들은 객관성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 수많은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데 대부분의 이 법적 분쟁들은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도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대부분 걸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사사건과 달리,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대부분 이렇게 가급적이면 조정 절차에서 조정시켜가지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법적 분쟁을 다 그냥, 법 절차대로 이렇게 재판 다 해보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조정시켜서 끝내버립니다. 자, 그럴 때 두 사람 분쟁인 당사자 불러 모아서 판사가 아이고, 얘기 들어봤더니 더 이상 이런 거는 명백한데, 하여튼 줄 거 받을 거 명백한데, 다만 액수에 좀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좀씩 양보해가지고 좀씩 이 정도 가격대에 그냥 서로 양보해서 합의합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 공관을 내서 양쪽에서 받아들이면 그냥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로. 그 다음에 포기, 권리 제기했다가 판사가 불러가지고 당신이 계속 해봤자, 이거 권리 제기해봤자, 소송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해봤자 소용없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얼핏 흘려줘요. 그럼 그냥 포기하고. 인락,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판사가 이거 계속 가봤자 당신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를 주고 계속 해봤자 시간 버리고 돈 낭비한다. 자, 그러니까 그냥 인락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 자백간주,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자, 이 불출석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종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잔금지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화해 조서상으로 또는 화해한 판결로 잔금지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X, X입니다. 자, 화해 주상으로는, 화해한 판결로는 객관적으로 잔금지급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안 되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언제를 취득시효해? 계약상 잔금지급이죠. 자, 그래서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하고 얘네들. 그 다음에 미음번, 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까지 증명되는 취득이요. 자, 여러분, 법인장부로 입증된다는 것은 보세요. 법인장부로 입증된다는 것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법인일 텐데, 거기 부동해 놓고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또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법인이 계약 이렇게 해놓으세요. 거기다가 자, 법인장부로 입증된다는 것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법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법인장부에 의해서 잔금지급이 입증된다고 봐서 어느 때를 취득시효 한다?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효 합니다. 그래서 법의 동그라미고, 그러니까 머리 글자를 따니까 자, 국수, 공판, 법의 경우요. 그래서 제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그러면 자, 국수, 공판에 관한 어떤 교수님들은 강의할 때 국수, 공판장 이렇게 강의하는데 저는 국수공판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자, 저랑 같이 자, 객관적 취득,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하는 객관적인 취득 다 같이 자, 어떻게 외운다? 국수공판 법인데 혼자 또 습관 때문에 국수공판장 이러면 2학년인 거 뽀록 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수업에 동탄 신도시에서 강의할 때 2008년도인가 그때 어떤 그 수강생이 얘기 드렸잖아요. 하여튼 저 학원 온 지 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점수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모의고사 잘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어느 학원에서 공부하다 오셨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나 처음 공부한다는 식으로 얘기해놓고 나중에 국수공판장 이거 해가지고 뽀록난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기 중에서도 혹시 수강생분 중에 누가 이제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나는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처음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국수공판장 이러면 2학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네, 다른 데서 배우신 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까지 얘기를 한번 볼게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는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급이에요.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공고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급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까 계약 해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 해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근데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입증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용어정의 읽어보시는 거고 동그라미 3번 법인 연부 취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부요.
월부로 뭘 취득하면 다달이 대금을 갚아 나가는 거고, 연부로 뭘 취득하면은 매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미출이고, 그 계속 미출입니다.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한다.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고요. 여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연부 취득의 경우, 자, 요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 한번 볼게요. 연부 취득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연부 거래하는데, 대개 연부 거래는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갖고 연부 거래 안 할 거 아니에요.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건데, 대개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단기에 막 이렇게 지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부 거래할 때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했는데 갑과 을이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2019년 3월 10일이었어요. 계약서상으로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다는. 근데 실제로는 3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다 그러면 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요때를 취득시로 해서 요때부터 60일에 취득세 신고를 납부합니다. 근데 다만 요때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10억이었어요. 계약서상으로. 근데 실제로 만약에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요 사실상 지급된 요 연부 금액 있죠? 요 연부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는 자, 10억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 금액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요때부터 신고 납부합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연도도 또 그렇게 다음 연도도 또 사실상 연부 지급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요. 사실상 지급된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매회 다른 연도와는 다른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기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취득세 목돈 나가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시기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다가 사실상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뭐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입니다.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 지금까지 본 동그라미 1, 2, 3에 따른 취득일 전에 미출입니다.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언제요?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미출자이요. 그래서 항상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취득시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 제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었는데 자, 절 보세요. 개인 간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는 개인 간 매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예요. 개인 간 매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일이 빠르면 원래 계약상 잔금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자,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내 눈치 보지 말고 OX요. O 맞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일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일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지일이니까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이런 표현.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예제 문제요.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을 때 각각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업번 개인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유형은요. 사실상 잔금지일이 2019년 9월 30일, 계약상 잔금지일이 11월 20일, 그 다음에 입주일이 11월 26일, 등기 접수일이 11월 18일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으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를 취득시켜야 돼요? 개인이, 지금 문제가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니까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했으니까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취득시 언제입니까? 예? 계약상 잔금주기일 11월 20일입니다. 근데 등기일이 빠른 장상 봐야죠. 봤더니 등기일이 계약상 잔금주기일보다 또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를 취득시래? 11월 18일 등기 접수를 취득시로 합니다. 니은번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했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면 국수공판법 법인장으로 입증되는 객관적인 취득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를 취득시래? 사실상 잔금주기일 9월 30일이야. 근데 등기일이 빠른지 보니까 등기일은 더 늦죠? 11월 18일. 그러니까 어느 때를 취득시래? 9월 30일 사실상 잔금주기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여기 3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양가로 2번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시입니다. 자, 원칙 봅니다. 기억본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밑줄입니다. 계약일입니다. 자,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증계실이라는 것은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줘라니까 증여자 사망했을 때. 자, 그러면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 원칙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일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기본 이론 때도 얘기했지만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원칙 언제나 계약일인데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원칙 계약일인데 여러분 보세요. 증여는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자, 그래서 계약일을 취득 싫어하는데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인데 제가 증여는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우잖아요.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증여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계약입니다. 야! 넌 도대체 그냥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너 요새 또 빌빌대고 막 그런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네. 넌 하는 일이 왜 그러냐. 야, 내가 돈이 남아들어서 그러는데 너 1000만 원 줄까? 그랬더니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나는 증여 청약의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뭐였어요? 거절했잖아요. 증여는 이렇게 낙성물식 계약이기 때문에 불성립합니다. 증여계약. 근데 이번에는 친구야 사업이 실패했다고 얘기 들었더니 진짜 와서 보니까 네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다. 내가 옛날에 힘들 때 네가 나 도와줬잖아. 친구야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한데 이거 갖고 힘내. 에이씨, 고마워 친구야. 금방 거요? 승낙한 거죠? 예, 증여는 이렇게 계약입니다. 근데 증여는 왜 이렇게 빨리 계약한 날을 취득시키려 하느냐? 사람 마음이 갈대라서 그렇다 그랬죠? 예. 내 전 재산을 어느 사회복지법인에 자 기부하겠습니다. 하룻밤만 자면 하룻밤 자니까 이제 밤 생각해보니까 너무 전 재산 많은 것 같고 반만 증여하겠습니다. 하룻밤 또 좀 반에 반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어느 때를 취득 싫어하냐? 계약일을 취득 싫어합니다. 등기일이 아니에요. 원칙은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언제다? 계약일.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있죠? 여기에 이제 28회 시험 때 또 정답 시험으로 나왔었는데 니은번 거기다가 계약 해제라고 또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니은번에다가 또 뭐라고 달아놔요? 제목 계약 해제. 계약 해제라고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계약 해제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계약 해제 답 달아놓고 제목 달아놓고 똑같아요. 이것도 해당 취득 물건을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자. 포인트고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진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가 된 경우라도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입증될 때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기 이것도 역시 등기 등록이 되지 않았어야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승계 취득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60일 이내라는 말이 없어요. 증여는 유상취득과 달리. 그 다음에 그 입증되는 서류가 A 화해조서, 인락조서, B 공정증서, C번 계약해제 신고서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한 장 가볼게요. 103페이지. 자, 유상승계 취득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그 입증되는 서류에 입증 서류에 D번 유상취득에 있는 D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있죠? 요게 무상취득의 경우는 없어요. 유상취득만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어떠든 간에 증여 같은 무상취득 하여튼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진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예외예요.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라고요? 그 등기 등록일입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다? 등기일이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양가로 3번요. 건축물 건축의 경우 있죠? 여기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잖아요. 여기에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동그라미 2번을 없애라고 했는데 없앴으면 안 돼요. 자, 이게 없어지려고 입법예고 나왔었는데 입법예고 지방세법 책 쓸 때 입법예고 나왔다가 없어진다고 입법예고 나왔다가 12월 말에 지방세법 12월 말에 책 다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책이 올해 빨리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11월 달에 책이 나왔는데 입법예고에서 책을 썼더니 12월 말에 지방세법이 본회의 통과하면서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바람에 그 정오표를 참조하시는데 정오표 몇 페이지냐면 2페이지입니다. 정오표 2페이지 보시니까 정오표 2페이지 보니까요. 정오표 2페이지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 복사해가지고 그 해당 부분을 거기 해놓으시던가 아니면 근데 여러분은 많이 안 고쳐도 되겠다. 이 동그라미 2번을 지우지 않은 사람은 많이 안 고쳐도 돼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자,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1번 보면요. 건축물 건축 또는 개소에 취득하는 경우하고 동그라미 2번이요.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가 나눠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교재로 바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10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나중에 지우신 분은 수정하시고. 자, 106페이지 양가로 3번 건축물 건축의 경우 제목 그대로 두고 동그라미 1번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 하여, 취득 요까지만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뒤에서 지워버려요. 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이걸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식입니다.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뒤에 지워버리고 봅니다.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입니다. 밑줄이 원칙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근데 사용승인서 교부일인데 가로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임시사용승인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지가 고문져 놓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요 날과 사실상 사용한 날 비교해서 빠른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원칙은 언제라고요? 사실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건물 건축하거나 일반적으로 상가 이런 것들 건축하거나 개수해서 취득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내주는 날인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 날이다. 이렇게 빠른 날.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대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상 취득시기는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이건 주택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는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이나 개수에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정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환지 방식이 할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유권 이전 방식이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밑줄이고 그 전에 사실상 생활하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빠른 날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시험에서 이걸 바꾼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로 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로 한다. 이렇게 다음 날을 쏙 빼요. 자, 그래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건축한 주택은 자, 요거 언제냐?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날 쏙 빼는 거 주의하고요. 양가로 4번을 봅니다. 양가로 4번.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냐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거는 토지예요, 지금. 토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받은 날 비출입니다. 다음 날 아니에요, 이거는. 사용검사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동그라미 2번, 이게 이제 28회 시험 때 나왔던 건데 도정법 규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소규모 재건축조합을 사업을 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자, 여기 비춥니다.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언제냐? 그 아래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을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취득한 것을 본다. 다음 날을 쏙 뺐어요. 제가 맨날 강의할 때 요회 28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에서든 취득세에서든 소유권 이전 고시일, 환지처분 공고일 나오면 항상 다음 날 요거 빠졌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었는데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취득한 것을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은 굉장히 길었는데 그때
합격 후기에 보면 28회 때 시험 끝나 합격 후기에 보면 그 어떤 수강생은 교수님 그 문제 풀 때 교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소유권 정보실에 다음 날 요거 그래가지고 문제 맞췄다. 그래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문제 취득식 문제가 28회 때 너무 길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했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유권 정보실 딱 보이면서 다음 날이 탁 해가지고 맞췄다 이런 고백을 하는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 일단 오늘 보고요. 취득식이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5, 6월 달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할 때 다 배울게요. 자 그래서 제5절 과세표준 여기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주에 과세표준 세율하는데 취득세 세율하는데 다음 주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음 주엔 본방사수하시고요. 저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 저를 보세요. 오늘 취득세 배운 내용들 오늘 우리 쭉 배운 내용들에서 빠르게 제가 복습 빨리 몇 가지만 하고 마실게요 여러분들. 우리 납세무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아닌 거 소멸, 사유 아닌 거 시험에 나왔지만 뭐 또 나오지 않겠지만 납세자 사망, 또 부가 철회, 거기서 보냈다고 거둔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이런 것들은 소멸, 사유 아니고 제척기간 자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종부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나 부담보증여시 양도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사기쳤다, 사기쳤을 때 일반 국세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자, 상속증여세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이요. 15년, 15년,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오면 몇 년? 10년, 10년. 자, 지방세 소멸시효요.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지방세는 소멸시효 기간이 무조건 몇 년? 5년. 국세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되고 소멸시효 중단. 자, 납부 압류, 독촉, 납부채고, 납세고지 이렇게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자 소멸시효 진행되다가 중단해요.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고 정지는 분납기간, 연부연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무슨 기간 동안에는 정지했다가 이어서 진행하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기한원 신고예요. 기한원 신고.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결정 통지전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결정 통지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만약에 1개월 내 기한원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가 산세 몇 프로?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원 신고에 따르면 자 무신고가 산세 몇 프로? 20% 감면. 납부불성일 가능성은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거. 자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신고 제출한 자가 이제 경정통지전까지 할 수 있는데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자 과소신고가 산세 50% 감면. 1년 초과 6개월 초과 1년 내 같으면 20% 감면. 1년 초과 2년 내 같으면 수정신고하면 10% 감면. 50, 20, 10% 감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취득세 우리 취득세 자, 취득세 취득의 개념, 그 다음에 취득의 유형,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 과세상, 그 다음에 납세무자, 우리가 취득식을 배웠습니다. 오늘 취득세 납세무자만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그죠? 근데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승계 취득자가 납세무자예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고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한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가설한 자의 주체구조부 취득자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가설한 자 X고요. 그렇잖아요. 차량 개장 및 선박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예요. 시점의 소유자예요.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이런 것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상물건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상물건을 이렇게 수입하는 경우에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게 수입할 때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 뭐 이런 것들. 시설 대여업자, 뭐 이런 것들 배웠고. 명의자 아니고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지입차량 같은 것은 지입차도 뭐 이런 것도 잡다한 것도 배웠고요. 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
비조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대가가 있다는 것이 입증될 때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대가 입증되는 경우가 뭐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성으로 처분되거나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대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취득자 소득 입증되거나 또 그 다음에 상속 증여받으면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게 대가가 입증될 때는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부담보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눈이 왜 저쪽으로 가 있답니다.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다만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5억에 3억 뺀 2억 부분은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다만 배우자 직계존속 간의 부담보증여는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원칙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대가가 입증이 되면 자 배우자 직계존속 간의 부담보증여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분할이 됐다가 재분할이 되는 경우에 자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요거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내 재분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요거. 자, 올해 표현이 좀 개정이 됐죠? 좀 추가가 된 거. 등기까지 해야 한다는 거로 바뀐 거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신탁재산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의 지위전이 있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실적인 권리 변동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건 꼭 기억하고. 취득 시기는 뭐 오늘 이렇게 자, 금방 한 거라 취득 시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